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전원이냐면 교류 전원이죠. 다음에 거기에가 보면 우리 교재는 지금 이걸 다 나눠서 지금 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거기에 보면 R 뭐라고 돼 있어? R. RA라고 돼 있지. 예. 엄마 지금 RA잖아. 예? 그럼 이게 무슨 자? 전기자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잘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면 말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코일이라는 자체가 두 개가 있지. 하나는 XL이 있고 하나는 뭐야? A가 있지. 그러면 여기가 XL이라고 여기가 XL이라고 그러면 XL이 뭐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란 말을 썼단 말이야. 이해했어? 누설 리액턴스. 응? 이것은 누설 여기는 뭐라고 말했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가 뭐라겠어? IN? 여기가 뭐야? 이쪽이? I? N이라게 맞지? 그러면 IN이니까 이게 무슨 전류야? 전격 전류잖아. 이해했어? 이쪽은 뭐라고 돼 있어? V? 네. 전격전화. 그러면 여기서 생길 때 여러분 보시면 자,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있잖아. 이거는 아까 부하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뭐야? 기준전류, 앞선전류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생각하겠지.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라는 말은 뭐야? 주 자속을 통과해 안 해? 주 자속 통로를 지나지나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주 자속 통로를 지나지 않는 누설 자속. 이해했어? 네. 주 자속을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여러분 이렇게 볼게. 그럼 여기 또 에리아라고.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지금 이 XL이라는 자체하고 XA라는 자체를 두 개를 합해놓은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X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해했어?
XA 플러스 뭐가 된다? XA가 돼. 이에서 XX는 XA 플러스 XA가 될 거다.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I하고 XX인데 이거는 허수잖아. 허수. 여기는 실수고 여기는 허수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 뭐가 된다? Z, S가 된다. S. 그럼 ZS는 뭐야? 공기, 이 비분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동기 임피던스에 갖고 이 동기 임피던스는 이거를 한상 임피던스야. 한상에. 자, 그러면 한번 보자. ZS는 RA 플러스 뭐야? A에 X가 이해했어?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뭐뭐 있어? RA 플러스 J에 뭐야? XA 플러스 XA가 있겠지. 10을 만들 때. 이해했어? 그런데 이 값을 보니까 여기 즉 X의 값이 RA보다 아주 크니까 결론적으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X가 이해되냐? 어? 우리 교재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ZS하고 뭐는 거의 각각 X하고 각각 이 식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실용상 우리가 뭐로 된다? 동기 리액턴스로 표시하다. 그 말이야. 동기 리액턴스로 표시하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ZS라는 값이 무슨 값인가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88페이지를 펴보세요. 이 88페이지에서 지금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단락비 이게 아주 2차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첫 번째, 동기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기 임피던스. 자, 첫 번째, 동기 임피던스는 뭐라고 표시해요? 동기 임피던스가 쓰죠.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ZS인데 이 ZS는 아까 뭐예요? 자,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전류에서 산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전류에서 산출할 수 있다.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이 상전하고 선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IN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슨 전류야? 성격전류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IS라고 표시되면 이제 뭐가 되겠어?
단락전류야. 뭐라고? 단락전류. 단락전류. 그러면 여기에가 만약에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어. IS.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ZS는 IS분의 뭐가 돼? ZS. Z니까 I분의 V잖아. I분의 V. 그러면 I분의 뭐야? 2지. 2인데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단락전류가 들어간다는 말이지. 단락전류에 대한 상전압이 B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전격 유기기전력을 뭐로 나눈 값이다? 단락전류로 나눈 값이다. 이게 무슨 전압이라겠어? 이게 무슨 전압이야? 2가 상전압이야. 그러면 2가 상전, 여기서는 2가 상전압, V가 상전압이야. 그러면 Y계수는 선이커, 상이커. Y계수는 V가 어떻게 돼? 루트 얼마? 3의 2가 돼야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2는 어떻게 가? 루트 3분의 뭐가 돼? V가 되겠지. 봐봐. V는 루트 3의 2잖아. 그러면 2는 루트 3의 V일 거라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IS는 루트 3분의 V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루트 3 IS분의 뭐가 된다? V가 되겠지. 이해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겠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그러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아까 동기 임피던스에다가 뭐만 붙인 거야? 퍼센트를 붙인 거야. 이해했어? 자, 퍼센트 ZS가 있지. 그래서 읽을 때 뭐라 한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ING. 그 다음에 여기가 ZS잖아. 이 두 개 합치는 것이 ZS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2.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 뭐라고 조제했어? 전격 전류 IN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 전격 유기기전력의 비의 백분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피던스 강화가 뭐야? 말을 풀어볼게. 전격 전류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뭐야? IN이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임피던스 강화라겠어. 임피던스 강화. 임피던스 강화란 말은 잘 봐봐. 이 두 개를 곱하면 뭐야? 이게 더해버리면 ZS지. 이게 ZS라고. 그러면 임피던스 강화란 말은 결론적으로 뭐야? IN 곱하기 뭐야? 그렇지. 봐. 전격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니까 ZS지.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IN 곱하기 ZS단 말이야. 맞잖아. 그놈의
유기기전력의 P 그랬지. 전격 유기기전력이. 그러면 전격 유기기전력은 뭐야? E라고. E. 뭐라고? 전격 유기기전력이라고 했잖아. 이게 E라고. E. 그러면 뭐라고 줘줬어? 너희들이. 지금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이 전격 유기기전력 분의 IN 곱하기 ZS가 있잖아요. 그랬잖아. 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가? ZS는 2에 IN 곱하기 뭐? ZS 곱하기 100이겠지? 이해했냐? 왜 식이 나온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주영이는 아직도 모르겠어? 응? 거기서 뭐라겠어? 전격 전류 IN에 의한 임피던스 강화와 전격 유기 기전력 P 그랬잖아. P의 무슨 율? 백분율.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P니까 이렇게 되는 게겠지. 그리고 곱하기 얼마가 해야 돼? 해보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나왔어? 동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왔어. 이해했어요? 그런데 출제되는 부분은 그 옆에 식을 많이 출제가 될 거야. 자, 2는 뭐야? 2는? 아까 2는 뭐라 했어? 상전합이지? 네. 상전합은 루트 3분의 뭐야? VN이라고 하면 돼. V나 VN이나 전격이니까 같은 말이 아니? 이해했어?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해보자. 퍼센트 ZS는 어떻게 돼? V죠. 그냥 V라고 할게. 그러면 루트 3분의 뭐야? V에 IN 곱하기 뭐야? ZS 곱하기 이해했냐? 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가? V분의 맞지? 네. 루트 3의 IN에 뭐가 ZS다. N이 V다. 네. VN이 V 아니? 네. 이해했어? 그런데 식이 어떻게 만들었어? 잘 봐. 간단한 논리식으로 갈게. 첫 번째, 너희들이 이 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 두 번째, 변형된 식인데, 자, 이 식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봐. 이렇게 써도 되지. 어차피 VN분의 VN이니까 어차피 나눠주면 1이잖아.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이 식이 VN의 제곱에 루트 3에 VN의 IN의 ZS 곱하기 얼마야? 100으로 바뀌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루트 3에다가 VN에다가 I를 곱했잖아. 이해했어? 루트 3 VN 곱하기 I는 그랬잖아. 이거는 3상의 무슨 용량이다? 정격 용량이야. 뭐라고? 그래서 여름이 뭐로 바뀐다? PN으로 바뀌어. 이해했냐? PN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자, 그러면 식이 지금 몇 개 나왔어? 여가 V라고 보면 돼, 너희들은.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겠기에 VN의 제곱에 PN의 ZS에 곱하기 100 이렇게 바뀌었겠지? 이해했어? 다음에 여기에서 너희들이 혼돈되면 안 돼. PN이 정격 용량이라고 있잖아. 그러면 이 단위가 킬로볼트라고 하자. 그 다음에 VN이 뭐야? 정격 전압이지. 이거를 킬로볼트라고 하자. 얘는 킬로볼트가 아니라 킬로 뭐야? 피상이니까. 볼트 파가 되니까. 피상 전력이니까. 맞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너희들한테 대부분 공식을 잡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잡을 거야. 아까 VN의 제곱했어. 그러면 VN의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이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10의 3승의 PN의 킬로볼트가 없어야지. 맞잖아. 그러면 ZS의 곱하기 100이지. 맞아? 어? 그러면 어떻게 가? 여기가 얼마야? 10의 6승의 VN에 여기는 얼마야? 10의 5승의 PN에 ZSD에 맞아? 맞아, 틀려. 그러면 결과식이 어떻게 나와? 여가 10의 6승이지, 여가 10의 5승이잖아, 여가 10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결과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제 VN의 PN의 곱하기 뭐가 된다? ZS가. 이해했냐? 이게 V하고 같아. 그래서 식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10V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V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PN이 3000kWh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숫자만 집어넣겠다 그 말이야. 이게 2차 10V야.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 했어?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V제곱의 PN의 ZS 곱하기 100까지 했지. 두 번째 식까지. 그럼 이제 세 번째 식을 봐. 세 번째 식을 보면 아까 IS가 뭐라겠어? 자, 이 식에서 퍼센트 ZS에 2에 IN에 ZS 곱하기 100이라겠지. 이 식에서 아까 IS는 뭐가 됐어? IS는
아까 ZS가 어떻게 돼 있어? IS. IS는 ZS분의 뭐야? 2잖아. 맞지? 단락이니까. 그러면 이 식을 잘 봐봐. 이 식을 딱 보면 IN은 2지. ZS 2잖아. 반대로 뒤집었지. 역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S분의 IN의 곱하기 얼마다? 100%가 간다. 그 말이야. 이해했냐? 그러면 여기서 식에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이 뭐야? 응? 이 식 하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어디 있어? 이거 하나 봐야 되고. 이해했어? 만약에 세 번째 계산을 이렇게 계산하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보면 세 번째 식에서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이거지. 그래서 몇 개가 도출되고 있다? 네 개가 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단락비를 먼저 할게. 단락 전류. 동기 발전기가 전격 속도, 전격 전압 및 무보라로 운전할 때 삼상에서 단락이 되는 경우 단락 전류가 다음 그림같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락 전류는 지금 상과 상끼리 붙은 거잖아. 그러면 이 단락전류라는 자체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자. 그러면 이 단락전류라는 개념이, 잘 봐봐. 여기 부분, 이 단락이 된 순간이야, 순간. 이 단락이 된 순간을 무슨 단락전류란다? 돌발 뭐라고? 단락전류라 한다, 그 말이지. 이해냐? 단락이 되는 순간 돌발 단락전류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단락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잖아. 그래서 이 단락전류를 갖다가 무슨 단락전류다? 시속 단락전류와 하자. 그 다음에 이해했냐? 시속. 그럼 0. 그러면 이 단락전류라는 개념에서 너희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단락이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 단락이 되는 순간, 단락이 되는 순간에는 매우 어떻게 된다? 큰 전류가 흐른다. 이해했어? 그리고 단락이 되는 순간은 매우 큰 전류가 흐르는데 일정한 시간이 들어가면 어쩐다? 안정적인 전류가 되겠지. 이해했냐? 그래서 단락이 되는 순간은 무슨 전류가 흐르고 있다? 매우 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아까 IS가 뭐라겠어? IS가 ZS분의 있잖아. 그러면 이놈은 ZS분인데 ZS가 뭐야? ZS가 RA 플러스 J의 XX분의 2지. 그런데 이게 크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다?
xx분의 뭐라고 볼 수 있다? 2라고 볼 수 있다. 이해했어? 그러면 돌발 단락 전류로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돌발 단락 전류는 뭐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여론은 이렇게 생겼지. XX가 뭐야? XX가 XL 플러스 XA가 맞지? 그러면 이 돌발 단락 전류 중에서 돌발 단락 전류는 이 XX가 XL 플러스 XA인데 이 돌발 단락 전류가 일어난과 동시에 그 다음에 무슨 작용이 발생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돌발 단락 전류는 IS는 XL분의 2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야? 먼저 돌발 단락 전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돌발 단락 전류는 누구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거야? XL이 뭐야? 응? 자, 봐봐.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 이게 커지면 이건 내려가겠지.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는 누구의 제한을 받고 있다? 누설, 리액턴스. 이게 많이 물어볼 거라고. 돌발 단락 전류는 뭐의 제한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지속 단락 전류는 어떻게 돼 있어? 단락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누설 리액턴스와 뭐가 생긴다? 전기자. 그러면 지속 단락 전류는 어떻게 가? 지속 단락 전류. 다 IS라고 표시하면 돼. 그냥 도각이니까. 그러면 XA 플러스 XA분의 2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이런 게 뭐로 바뀌어? X분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지속은 누구에서 결정이 된다? 동기버 리액턴스의 제한을 갖고 있다. 이해했냐? 근데 실제 나올 때는 이게 많이 나오겠지. X의 분위. 그게 지금 어디까지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앞쪽을 펴봐. 87페이지에 동기 발전기의 출력에서 원통형, 비덜급형, 단상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단상이라 했는데 한상인 경우에 한상. 뭐라고? 단상과 한상은 틀려. 그러면 한상이 어떻게 생겼어? 자, 봐. ZS의 EV의 사인의 델타야.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E가 뭐야? 유도 기전력이지. V가 뭐야? 반자전압이잖아. 그러면 이 델타를 무슨 각이 한다? 정화각이야. 정화각이란 말은 뭐다? E와 V의 무슨 각? 이상각이야. 이해했어? E와 V의 이상각이라고. 그러면 부하각이 몇 도일 때 최대가 돼? 부하각이 몇 도일 때 최대가 돼? 90도.
그러면 이 식은 ZS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지. XX에 2V에 사인의 델타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왜? ZS가 뭐니까? XS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3상인 경우는 어떻게 가요? 3상인 경우. 3상인 경우는 거기에다가 몇 도? 3상이니까 몇 개를 곱한다? 4개를 곱하면 3상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돌극형, 철극형 그랬어요. 돌극형, 철극형은 참고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동기계의 출력에서 돌극형, 철극형은 몇 도? 60도. 비돌극형은 몇 도? 90도가 뭐가 된다? 최대 효율이 되더라.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 발전기는 부하각이 델타가 몇 도가 될 때 최대가 되냐? 몇 도? 몇 도? 원통형이라고 했잖아. 원통형 몇 도? 90도. 잠시 쉬었다가 달라기로 할게.